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버프렌즈톡입니다. 오늘은 최근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니파 바이러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도 이어서 방글라데시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뉴스 보셨나요? 치사율이 무려 75%라고 하니까 걱정이 많으시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니파 바이러스가 뭔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말 방글라데시 북부 지역에서 40대에서 50대 사이 여성 한 분이 니파 바이러스로 사망했습니다. 이분은 1월 21일 발열과 두통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결국 사망하셨고, 사망 다음 날 니파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이미 인도 서뱅골 주에서도 환자 2명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 전역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니파 바이러스가 정확히 뭘까요? 1998년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발견된 바이러스입니다. 이름도 말레이시아 지명에서 따온 거예요. 이 바이러스의 가장 무서운 점은 치사율이 40%에서 75%에 이른다는 겁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347명이 감염됐는데 그중 249명이 사망했어요. 치사율이 무려 72%입니다. 인도도 마찬가지로 2001년부터 102명 중 72명이 사망해서 71%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걱정되는 건 아직까지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다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이 바이러스를 국제공중보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로 분류해놨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감염되는 걸까요? 크게 3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일박쥐나 돼지 같은 감염된 동물과 접촉할 때입니다. 특히 과일박쥐가 자연 숙주라고 알려져 있어요. 두 번째, 오염된 식품을 먹을 때입니다. 특히 생대추야자 수액이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사망한 환자분도 대추야자 수액을 마신 이력이 있었어요. 방글라데시에서는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대추야자 수확철인데 이 시기에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세 번째, 감염된 환자의 체액과 접촉할 때입니다. 환자의 혈액, 침, 소변 같은 체액에 직접 노출되면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합니다. 다행인 점은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처럼 공기 중으로 쉽게 전파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밀접 접촉이 있어야 전파되기 때문에 전파력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실제로 방글라데시 환자와 접촉한 35명 전원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어요. 증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처음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이 나타납니다. 딱 보면 감기랑 똑같죠? 그래서 초기에 구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인후통, 기침도 나타날 수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같은 신경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심한 경우 뇌염으로 발전하고 발작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혼수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존하더라도 간헐적인 발작이나 인지 기능 저하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서 얼마나 발생하고 있을까요? 1998년 처음 발견된 이후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총 754명이 감염됐습니다. 그중 435명이 사망했어요. 발생한 나라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방글라데시, 필리핀 이렇게 5개국입니다.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은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만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단 한 건도 발생 보고가 없어요. 결국 지금은 인도와 방글라데시 두 나라가 위험지역인 셈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안전할까요? 다행히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단 한 건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도 현재 국내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게 설 연휴나 명절 때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는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중점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두 나라를 방문하고 돌아오시는 분들은 모두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합니다. 인천공항에서도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검역을 강화하고 있어요. 현재 인도발 직항 항공편이 하루에 1편에서 2편 정도 운항 중이고 일평균 약 250명이 입국하고 있습니다. 출국하실 때도 예방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질병관리청에서 권장하는 예방 수칙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과일박쥐나 돼지 같은 동물 접촉을 피하세요. 특히 인도나 방글라데시 여행 중에는 야생동물에 절대 가까이 가지 마세요. 두 번째, 생대추야자 수액이나 오염된 음식은 절대 먹지 마세요. 현지에서 아무리 권해도 출처가 불분명한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환자나 아픈 사람의 혈액, 체액 접촉을 피하세요.
네 번째, 손 위생을 철저히 지키세요.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는 게 기본입니다. 다섯 번째, 현지 의료기관은 꼭 필요할 때만 방문하세요. 병원에 환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인도나 방글라데시를 다녀오신 후 14일 이내에 발열, 두통, 근육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번으로 연락하세요. 해외 여행력을 꼭 말씀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게 코로나19처럼 세계적으로 대유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시죠? 다행히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합니다. 니파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나타내는 R형값이 0.48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감염자 한 명이 평균 0.48명에게만 전파한다는 얘기입니다. 1보다 작으면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참고로 코로나19 초기 변이의 R형값은 2.5였고 스페인 독감은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파력 자체는 훨씬 약한 편이에요. 다만 치사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50대 이상 시니어 여러분이 왜 더 조심하셔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잖아요. 실제로 방글라데시에서 사망한 환자도 40대에서 50대 사이였습니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감염되면 증상이 더 빨리 악화될 수 있어요. 특히 당뇨병,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중 100명 중 15명 이상이 당뇨병으로 진료받고 계시잖아요. 이런 만성질환이 있으면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이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면역력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이 기본이에요. 특히 생선, 채소, 견과류 같은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걷기 운동도 일주일에 3번 이상 하시고요. 그리고 독감 예방접종, 폐렴 구균 예방접종 같은 기본 예방접종은 꼭 챙기세요. 만약 인도나 방글라데시로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여행 제한을 권고하지는 않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특정 지역에 국한돼서 발생하고 있고 추가 확산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가시기 전에 반드시 예방수칙을 숙지하시고 현지에서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여행 중에는 동물 접촉을 피하고 익힌 음식만 드세요. 생수만 마시시고 얼음도 조심하세요. 손 소독제를 항상 휴대하시고 자주 사용하세요. 마스크도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신 후 2주 동안은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보건소에 연락하시고 해외 여행력을 꼭 말씀하세요.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질병관리청은 작년 9월에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제1급이면 에볼라, 패스트 같은 위험한 감염병과 같은 등급이에요.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고 격리 조치가 들어갑니다. 환자 발생 시에는 국가지정 격리 병상에서 입원 치료를 하고 접촉자 조사도 바로 시작됩니다. 의료기관에서도 인도나 방글라데시 여행력이 있고 관련 증상이 있는 환자가 오면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항 검역을 더욱 강화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방 수칙만 잘 지키신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인도에서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같은 주변 국가들이 공항 검역을 강화했습니다. 체온 측정을 하고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고 있어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로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오는 여행객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비상체계를 가동하면서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백신이나 치료제는 언제쯤 나올까요? 현재 CHAdOx1, NIPAHB라는 후보 백신이 일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이게 옥스퍼드 대학에서 개발하고 있는 백신이에요. 그런데 아직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치료제 쪽에서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했던 렘데시비르가 니파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희망적인 소식이죠. 현재로서는 증상 완화를 위한 대증 치료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방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당분간은 인도와 방글라데시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특히 방글라데시의 경우 대추야자 수확철인 12월부터 4월까지 매년 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전파력이 약하고 발생 지역도 제한적이니까요. 다만 기후 변화로 인해 과일 박쥐의 서식지가 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발생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감시하고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실생활에서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해외여행 계획이 있으시면 여행지의 감염병 발생 상황을 미리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나 해외 감염병 NOW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둘째, 여행지에서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마세요. 귀엽다고 만지거나 먹이 주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셋째, 음식은 반드시 익힌 것만 드세요. 현지 음식 체험도 좋지만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넷째, 손 위생을 생활화하세요. 손 소독제를 항상 휴대하시고 자주 사용하세요. 다섯째, 귀국 후 2주간 건강 상태를 체크하세요.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이나 보건소에 연락하시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평소 면역력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가 기본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을 골고루 섭취하세요. 특히 비타민 D가 면역력에 중요한데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합성이 됩니다. 하루 30분 정도 산책하시면서 햇볕 쬐는 거 추천드려요. 운동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걷기,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이 좋습니다. 수면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주무셔야 면역력이 유지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하셔야 해요. 취미 생활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오늘 니파 바이러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니파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높지만 전파력은 약합니다. 현재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만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해외여행 시 예방 수칙만 잘 지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평소 면역력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예방 수칙은 꼭 지키세요. 정부와 의료 당국에서도 24시간 비상체계를 가동하며 대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됩니다. 실버 프렌즈 톡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도 남겨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